자, 이어서 교재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 이제 조금 앞으로 다시 좀 오세요. 거기 이번에 보시면 이제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에 의한 분류와 더불어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형식에 의한 분류는요. 주등기, 부기등기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는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럼 주등기는 독립하여 순위번호, 독립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주등기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뭐 독립등기라는 표현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독립해서 하나의 숫자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등기. 그 다음 부기등기는요, 이미 되어 있는 그 주등기에 가지번호, 요거 아시죠? 가지번호. 요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가지번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이 중요한 내용은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미 주등기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즉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원칙은 뭘까요? 이 둘 중에서 원칙은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독립해서 숫자 1번, 2번, 3번, 4번 해서 독립해서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 한다라는. 그럼 여러 가지 법의 규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나오죠.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법 규정들의 공통점을 여기 보시면 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하면서 부기등기 한다라고 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법 규정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이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연관성이다. 연관성이 있을 때 부기등기 하더라라는 거죠. 주등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굳이 부기등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을 때 부기등기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칠판을 통해서요.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있는지 아까 그 법 규정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등기인데 연관성이 주등기와 연관성이 있을 때 부기등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 부기등기는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합니다.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정이 없으면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등기. 그 점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부기등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만 부기등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주등기로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법에서 규정 첫 번째.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뭔지 아시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등기부 각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소유자 갑이라고 바꿀까요? 갑이라고 하지 말고 가령 뭐 홍길동 이렇게.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바꿨다. 홍갑동으로. 홍길동을 홍갑동으로
홍길동이나 홍갑동이나 뭐 크게 차이는 나보진 않지만 어쨌든 개명을 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입 등기돼 있고요. 이미 기입 등기돼 있고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다, 그죠? 일부 불일치.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따라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변경 등기 방식, 이미 돼 있는 기입 등기를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고,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다, 그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자, 그러면 등기 명의, 이렇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만 홍갑동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우리 등기부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해서 이제 이름을 홍갑동으로 바꿔주고요. 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의 실선을 꺼서 지웁니다.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 중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순위번호 1번의 이 등기와 밑에 있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번으로 하지 말고 1-1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라 이 말이죠. 쉽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먼저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를 했어요. 근데 갑이 이걸 을에게 팔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라는 기입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제 소유자 을로 이렇게 등기를 해요. 등기 형식은 2번으로 하느냐, 이제 1-1로 하느냐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2번으로 등기합니다. 수리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등기합니다.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 만약에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가령 뭐 갑. 그 다음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로 등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저당권자고 을은 전세권자다 이 말이죠. 자, 가령 이 갑이 자신의 저당권을요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병에게 양도를 하는데, 자, 만약에요, 위에처럼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이라고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이라고 등기하셔야 됩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면. 위에처럼. 만약에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우리 권리의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군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서 권리의 우열관계가 정해집니다. 2번이 빨라요? 2번이 권리가 앞섭니까? 3번이 빠릅니까? 어느 게 권리가 앞섭니까? 2번이요. 그러면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권리, 저당권이라는 처음에 1번으로 가지고 있던 그 권리를 그대로 병에게, 다른 사람 병에게 양도했을 뿐인데 이걸 순위번호 3번으로 하게 되면 순위가 밀려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1-1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요렇게 등기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럼 반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아니면 권리의 순위가 밀려나는 모순이 발생하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유는 이거죠. 갑구는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갑구에는. 근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부 다 을구에 다 나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해하시겠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으니까 이걸 주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순위가, 다른 권리보다 순위가 밀려나가는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갑구는 어차피 소유권만 나오니까 뭐 주등기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소유자 주등기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구나. 그럼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병하면 다시 병으로 넘어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부기등기.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자,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그럼 일단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게 또 뭔지 아셔야 되는데 권리의 처분을 제한한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압류, 우리 가처분 또는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하게 되면 처분이 제한된다. 그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자, 역시 비교를 한번 해보죠. 가령 X 부동산 갑구의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가령 갑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돈 1억 원 받을 게 있는데 얘가 갑이 돈을 안 줘요. 그럼 일단 소송하기 전에 자신의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합니다. 그걸 가압류라고 해요. 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압류. 그 다음 이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이 아니라 비금전적 권리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유권 넘겨줘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구별하시겠죠? 자, 그래서 A는 금전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가압류,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가압류 등기는 반드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법원이라는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서를 보냅니다. 야, 가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촉탁서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권자 A 이렇게 등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X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가 가령 뭐 순위번호 2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로 등기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요, 역시 갑의 채권자, 가령 B라는 사람이 돈 1억 원 받을 게 있는데, 전세권자 갑이 돈을 안 줘요. 갑은 이 부동산의 X라는 부동산의 전세권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자, 근데 B에게, 자신의 채권자 B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럼 B 소송하기 전에 일단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뭐냐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하는데, 자, 가압류 등기. 여기 만약에 순위번호 3번 가압류권자 B라고 등기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권리가 가압류됐는지 표가 안 난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1-1 가압류권자 B라고 이렇게 등기합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 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바로 밑에다 가압류 등기되어 있으면 전세권이 가압류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등기 형식을 어떻게 합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등기 형식을 어떻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다. 되셨죠?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역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 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령 소유권이 있고요. 지상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 채권과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요,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채권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 담보권의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해요.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자의, 채권자, 그 담보권자의 그 담보권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권. 저를 여러분, 노려보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저당권. 자, 그럼 지상권자도 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역시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그 담보권의 이름 역시 저당권. 저 지금 노려보고 계시죠? 노려보신다고 될 일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일단 법에서 이렇게 규정둔 겁니다. 그 다음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요, 역시 왜 전세금 담보대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시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떤 부동산의 채권과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나도 누군가한테는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내가 저당권자야. 근데 나도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가 안 돼요. 수반성. 자,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을 한꺼번에 담보 제공합니다. 그럼 그 담보권 이름을 이걸 여러분 권리질권이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법은 규정만 두고 있고 항상 법은 규정만 두고 있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 법 규정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뭔가 논리적인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은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집니다. 지상권은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고요. 전세권도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고요. 채권과 저당권은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어요. 저당권자가 부동산 사용 수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인 공통점 찾으셨나요? 사용 수익의 권능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구나. 사용 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하니 그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 그럼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네요. 그걸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하면서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OX, X다. 그죠? 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사용수익의 권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지상권자는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X다. 그죠? 되셨죠? 사용수익의 권능을 담보 제공하니까 그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당권.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표현 방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저당권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그럼 두 번째 저당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그 다음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목적이라는 표현은 거의 뭐 목표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이는데 우리 법학에서 이 목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말로 딱 맞는 꼭 이렇게 부합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제일 비슷한 그 표현이 뭐 대상, 객체, 굳이 우리식 한자 표현으로 하자면 그게 뭐 제일 비슷한 표현일 거예요. 목적이라는 게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느낌 감을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담보 제공하면 그걸 저당권인데 그 담보권이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즉 여기서 파생된 거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용어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걸 보고도 와닿지 않으니까 한참을 여러 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신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막 당황하니까 막 이거 아는 것도 다 틀려요. 심지어 막 실수도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쉬운 문제들 기다리고 있는데 풀 시간이 없어. 전부 찍어요. 그럼 찍다 보면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찍다 보면요. 참 이 운도 나쁘지 요리조리 답만 피해 다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인데 등기부는 어느 구에 기재가 될까요? 등기부 어느 구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어느 구에 기재를 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갑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을구입니다. 을구. 왜? 저당권이니까
어느 구에 기재를 하느냐는 그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구에 기재를 하느냐 그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 저당권이니까 을구에. 그 다음 역시 저당권, 권리주권 전부 다 을구죠.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전부 다 을구에 기재하죠. 그 다음 등기 형식입니다.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즉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이라고 기재를 한다고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소유자가 설정해주면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면 주등기. 자, 그런데 두 번째 저당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네요. 지상권, 즉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들이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지상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니까 여기는 다시 순위번호 2번 저당권이 아니라 순위번호 1-1 저당권 설정. 지상권자가 설정을 해주면.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면 이미 전세권 해서 가령 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돼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그러면 1-1 저당권 설정. 순위번호 2번 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하면 큰일 나요. 소유자가 돈 빌린 게 돼버린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로 목적을 하니까 등기 형식은 전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맞잖아요. 부기등기. 마찬가지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자, 여러분 결론은요. 앞으로도 수없이 여러 번 또 반복을 할 내용입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는, 즉 이 권리등기는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각 구에 기재를 하느냐 을구에 기재를 하느냐 그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A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소유자예요. A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갑에게 전세권을, 이 소유자, A가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 A가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 어느 구에 해야 돼요? 갑구예요? 을구예요? 전세권 등기? 을구다, 그죠? 을구에. 자,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네요. 소유자가 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소유자가 설정하니까 그 전세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그죠? 따라서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갑. 이렇게 등기한다 이 말이죠. 이 갑의 전세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소유자가 설정을 하니까 주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가령 자 A가요 다시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소유자 A가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은 저당권이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을. 지금 누가 돈 빌린 거예요? 누가 설정해 준 거예요? 소유자가 A가 을에게 돈을 빌렸다라고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역시 주등기다. 자, 이번에는요.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갑이 병에게 전세권자 갑이 병에게 돈을 빌려요. 이 병이 이제 채권자. 뭔지 아시겠죠? 사실관계는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린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전세권을 담보 제공해도 담보권 저당권.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하셔야 돼.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를 할까요? 순위번호 1-1 저당권 설정이라고 할까요? 1-1. 순위번호 3번이라고 하면 A가 돈 빌린 게 돼버려요. A가 설정한 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는 순위번호 1-1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 이렇게 등기한다 이 말이죠. 순위번호 3번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현재 우리 뭐 공부하고 있는 중? 형식에 의한 분류.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하는데 그 법의 규정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부기등기 하는 경우. 4가지 봤어요. 자, 그 다음. 권리의 변경이나 경쟁등기입니다. 권리 변경이나 경쟁등기. 자, 일단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떤 X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수리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소유자는 A라고 가정하고, 그럼 A가 갑에게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주등기 한다, 이 말이죠. 자, 채권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나중에 5천만 원 더 빌려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저당권 변경 5천만 원 더 빌리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 중에서도 권리 변경, 저당권 변경, 예, 갑 1억 5천.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할까요? 1-1 부기등기.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1-1 부기등기. 그럼 불일치하는 부분만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자, 이게 이제 권리 변경 등기인데, 지금 자, 등기 형식 보세요. 부기등기로 했다, 그죠?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A가 X부동산은 소유자인데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채권금액 1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자, 다시 순위번호 2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A가 갑에게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 A가 을에게는 또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주등기 형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가 갑에게 5천만 원을 더 빌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빌리는 경우 그냥 추가로 순위번호 3번 저당권 설정 끝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변경 등기도 가능하니까. 자, A가 5천만 원을 갑에게 더 빌립니다. 그러면 이 채권 금액만 불일치한다, 그죠? 1억 5천으로 늘어나니까 채권 금액만 불일치해요. 일부 불일치,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래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종류가 3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그 중에서 뭐? 권리 변경이다. 그럼 권리 중에서도 지금 무슨 권리예요? 저당권. 따라서 저당권 변경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변경. 그럼 이 저당권 변경을 위에처럼 그냥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1-1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아까 권리 우열관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1-1이 앞서요. 2가 앞서요. 주등기 가지고 우열관계 판단하거든요. 1-1이 앞서요. 그러면 법은 항상 공평인데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은 앞에 저당권 1억 있는 줄 알고 전세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부기등기로 해서 1억 5천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을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A와 갑이 서로 간에 채권 금액을 증액하는 바람에 이걸 만약에 부기등기로 한다라면 불측의 손해가 입는, 불측의 손해, 즉 손해가 발생하는 제3자죠. 당사자는 A와 갑이고 A가 설정을 해주는 거고 갑은 저당권자고요. 당사자는 A와 갑입니다. 불측의 손해를 입는, 그 손해를 입는 제3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손해를 입는 제3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인. 자, 을은 이해관계인이다. 용어 정의하셔야 돼요. 어떤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개념 또 배우십니다. 어떤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권리자라고 하고요. 어떤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권리자, 그 등기부를 항상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손해를 보는 당사자를 뭐라고 해요?
의무자. 그 다음 손해를 보는 제3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해관계인. 그래서 용어 권리자, 의무자, 이해관계인. 자, 그럼 을은 A와 갑이 당사자고, 그렇죠? 증액을 하게 되면 갑이 좋겠죠? 1억 5천만 원으로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등기부상 1억 5천 늘어나게 되니까 갑이 좋다, 그죠? 그래서 갑이 권리자.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권리자. 그 다음 A는 의무자. 내 소유 부동산에 1억 5천 저당권 돼 있으면 안 좋거든. 의무자. 그죠? 그래서 갑과 A와 갑이 이제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보는 제3자 이해관계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야, 그냥 1억 5천 부기 등기로 해. 승낙 오케이. 이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면 부기 등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줄 리가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맛이 간 거죠. 만약에 승낙을 해준다면.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순위번호 3번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 1억 5천으로 이렇게 등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요. 뭐 질문하시냐면, 자, 일단 여러분 위에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는 부기 등기를 하게 되면 불일치하는 부분은 주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주등기를 한다, 그러면 1억 원 주말하면 큰일 나요. 만약에 X부동산 경매 들어가면 갑은 앞에서 1순위로 1억 원 배당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주말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주말하지 않습니다. 변경등기를 주등기 형식으로 할 때는 이거 주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앞에서 1억 원 배당 받아야 되는데 이거 주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주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거 주말하지 않으면 5천만 원 더 빌렸으니까 여기는 5천만 원이라고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데, 우리 등기 실무에는요,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전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기재를 하고, 다만 이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X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갑이 1순위로 1억 원을 배당받고요. 그 다음 을이 전세금을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1억 5천 한돈에서 1억 원은 배당받았으니까 5천만 원 한돈에서 3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경된 금액 전체를 기재해요. 주등기.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쟁등기는 원칙, 권리의 변경이나 경쟁등기는 원칙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원칙은 부기등기. 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위에가 원칙이다 이 말이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 이해관계인이 오케이 승낙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줬다. 그때는 부기등기합니다. 원칙으로 와서 그냥 부기등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줄 리가 없죠. 그럼 그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권리 변경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올해 시험에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강조를 드려서 올해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그래서 자, 우리 앞에 지금 보신 내용들, 쭉 앞에서 보신 내용들, 걔들은 전부 다 부기등기. 그냥 예외 없어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자 한번 살펴볼까요? 등기명의인 표시,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나 경쟁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OX.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O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은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저것 어설프게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 갔는데 지문을 봤는데 5개가 다 앞면이 있어요. 그 문제는 틀립니다. 앞면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반드시 함정에 빠져요.
차라리 모르면 찍으면 확률은 5분의 1인데 3개를 5개 질문 중에서 3개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하시면 맞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역시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예외 없어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역시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등기 역시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시험에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하면 X다, 그죠? 틀렸어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원칙은 부기등기지만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을 때는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 다음 환매특약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권리소멸 특약. 자, 이 6번, 7번, 8번은 해당되는 파트에 가시면 그때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일단은 말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환매특약이라는 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계약을 매매계약 체결하면서요.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이걸 다시 돌려 살게요 라고 특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환매특약 돌려 산다 이 말이죠. 그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잖아요. 그 주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자, 우리 공유관계 있는 자들이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분할금지 특약을 합니다. 역시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 권리소멸 특약.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자. 권리소멸 특약 역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권리 등기 해놓고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소멸 특약 등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세 가지는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지금 우리 부기등기하는 경우 보고 계신 중이에요.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법에서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내용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여러분 반복이 되셔가지고 거의 여러분 외우다시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해도 하셔야 되고 외우다시피 해주셔야 돼요. 다음 중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물론 요즘 시험의 추세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문으로라도 계속 들어가니까요.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명의인이, 등기 명의인이, 명의인,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외 3번, 소외를 3번을 당했어요. 명인이 소외를 3번을 당했다. 소외를 3번을 당했다. 그러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이제 떠나고 싶다 이 말이죠. 소외를 3번, 왕따 3번 당했으니까 떠나고 싶다. 그러면 뭔가 뭔가 떠나고 싶다 이 말이죠. 바꾸고 싶다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바꾸고 싶다. 그럼 떠나려면요. 왕따 3번 당했으니까 떠나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안에서 떠나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려면 확실히 멀리 떠나 주셔야 되죠. 뭐가 필요해요? 환공권. 그래서 명인이 소외를 3번 당했다. 명인, 소외, 변경, 환공권. 떠나려면 항공권 필요하니까. 그렇게. 자, 특히 이 항공권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항공권, 환매특약 특약으로서 우리 부기등기하는 경우 환매특약,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권리소멸 특약은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한다. 되셨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이제 형식이한 분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쉴게요.